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신장 개업을 할 때 중요한 게 장명이죠. 이름입니다. 의미도 있어야 하고 귀에 쏙 들어와야 합니다. 때로는요. 주인의 이름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그 사례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칭을 안철수 신당이라고 정했는데 웬만한 자신감이 없이는요. 주인 이름이 들어간 장명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칭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반응은요. 중요한 건 반응이죠. 유권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2월 4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경제에 덮쳤습니다. 코로나 쇼크 중국 증시 8% 대폭락입니다. 시장 평균 8%라는 거는요. 대부분의 종목이 이른바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뜻도 됩니다. 춘제 마치고 11일 만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자들이 얼마나 조마조마 걱정을 했을까요? 역시나 문을 여니까 폭락이 된 겁니다. 상하이 증시 7.7%, 선전 증시는 8.4%, 2015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그래프 좀 보실까요? 1월 21일, 23일 쭉 있죠? 그리고 쉬었어요. 여기입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열자마자. 자, 오늘 중국 증시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방한 6월로 잠정 연기. 지금 우리나라는 3월 또는 4월 정도로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죠. 상반기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제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6월로 잠정 연기. 물론 6월이면 상반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요. 민주당 코로나 대책위 관계자가 어제 회의에서 입국 금지, 그러니까 중국 지역 입국 금지 지역을 더 확대해야,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정부의 발표 내용, 정부의 입장과는 좀 달라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질본 입원 환자 퇴원도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 굉장히 모범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조치를 취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간격 검사에서 2회 음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국내 첫 완치.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지금 확진자분들도 빨리 완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추미애 어제 신임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명 하복의 문화를 깨라. 검사 동일체 원칙 이 세월 간지 한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검사 동일체 원칙을 강조하면서 검사는 어디 가든 검사다. 이런 일을 강조했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반박하는 말을 장관이 어제 한 겁니다. 심상치 않게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정군기 동국대 외래교수 오랜만에 오늘 모습을 좀 비치셨습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요.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모셨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스를 넘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금 사망자와 확진자 수준이요. 사스 2003년 사스 단계를 이미 지났습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주한 중국 대사 오늘 기자들을 불러서 어떤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정부를 향해
중국 지역 추가적으로 입국 금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발언이 주목되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 이제 멈출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다윗 전략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키워드로 내용을 정리했고요. 네. 네, 아침에 매일경제는 오늘도요. 신종 코로나 이 이슈를요. 특보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이쪽 첫 번째 화면을 좀 봐주시면요. 지금 이 내용은요.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지금. 어제까지. 여기 보시면 사망자가 362명이잖아요. 그러나 이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요. 굉장히 급증했고요. 확진자도 17,000여 명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 아닙니다. 지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오늘 오전 상황까지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국내 확진자는 15명 그대로인데요. 지금 중국입니다. 사망자 보시죠. 425명입니다. 사스 당시에 350여 명 그 안팎이었는데요.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도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신문보다 벌써 2,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2,000명 이상 확진이 늘어난 겁니다. 19,000을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른바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단계. 점점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첫 번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기사들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과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기존의 독감 이거 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거다. 증상 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모호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초기에는요. 독감처럼 기침 그리고 미열, 근육통 이렇게 단계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감기를 좀 독한 감기 걸리시면 처음에 기침하고 열나고 온몸이 막 이렇게 쑤시고 아픈 증상 있잖아요. 비슷하답니다. 그런데요. 확진 뒤에는요. 고열, 구토, 심한 복통 이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기침하고 열 좀 나네. 뭐 감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질수록 강하게 된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의학논문에 실린 신종 코로나 관련 증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미국 1번 환자 우한에서 귀국 후 이튿날 37도를 체열을 기록했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심한 피로감에 병원에 갔는데 격리 치료 중에 고온이 된 겁니다. 39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 별거 아닌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판단하시지만 요즘은요 기침하고 열이 좀 있으면 일단 의심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실려 있고요.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2번 환자의 이 기사 말고요. 앞선 기사가 있습니다. 증상을 나타내는 기사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초기 증상 비교적 가볍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져요. 근데 갑자기 아픈 독감과는 다르다. 자, 그럼 독감과 신종 코로나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기 설명한 건데 이렇습니다. 열이 나고 두통과 몸살 기운 호소합니다.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어렵지만 독감은 강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독감은요 시작부터 아주 강하게 아프답니다. 그러나 이 신종 코로나는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 그리고 약한 증상만 보이다가 확진 이후에 갑자기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두통이 심하고 온몸이 저리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러면은 이건 일단 독감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진찰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에서는 문손잡이에 바이러스가 남았다. 손 거쳐 감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자주 씻어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변이, 돌연 변이가 잦아 백신 치료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진 환자와 유증상기에 2m 이내의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접촉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퇴원을 검토하고 있는 환자분은 2번 환자분이십니다. 현재 폐렴 증상도 호전이 되셨고 또 각종 검사도 많이 호전이 되셔서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중지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그리고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 종합적인 소견을 좀 모아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퇴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어제 정부 당국이요, 뭐 중앙사고 뭐 대책본부, 뭐 중수본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사고 수습본부 뭐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 모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오한진 교수님. 네. 먼저 신종 코로나와 독감. 제가 기사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알쏭달쏭합니다. 네. 어떻게 구별됩니까? 독감은 처음 시작부터 아주 고열이 납니다. 예. 아주 심한 열이 나기 때문에 예. 뭐 해열제를 써도 절대 가라앉지 않는 아주 강력한 발열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예. 온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신종 코로나와는 많이 다르죠. 신종 코로나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예. 때문에 독감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그냥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나면서 몸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예. 아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을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감기를 걸렸나 보다 정도의 증상이 예.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군요. 사실 독감도 물론 독감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이 전 세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요. 이 치사율 측면에서는 사실 독감은 비교할 게 아니죠. 사실 신종 코로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네. 뭐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절대적인 값을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나 초기에 신종 코로나는 가볍게 시작을 하다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독감은 처음부터 좀 많이 아프지만 이거는 치료를 또 거의 할 수 해결되는 있는 거고요. 약도 있으니까요. 네. 그 차이점이 있군요. 어차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예.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기침, 감기, 그다음에 가래 같은 호흡기 질환 그 증상과 발열을 동반하면서 예. 두통이나 이 통증을 같이 예. 유발하는 겁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요. 자가격리 대상자 요 설명을 하면서 기존까지는 증상, 유증상자로부터 2m인가요? 네. 1m인가요? 1m 이내에 있으면 이거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데 어제 이 기준을 2m로 좀 더 확대를 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우선 이제 우리가 기침을 할 때 예. 입에서 튀어나오는 비말, 이 이제 뭐 침방울이라고 하죠. 예. 이것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나온다고 해도 보통 3피트, 즉 1m를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비말 중에는 굉장히 작은 비말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거나 하면 조금 더 멀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m 정도로 조금 더 늘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비말 중에서 그 입자가 굉장히 작은 거, 이른바 뭐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렸을 때 정도 아주 작은 에어로졸 이렇게 에어로졸.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럼 이게 그거는 좀- 날아갈 수 있다, 더 네, 멀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부의 발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더 이 간격을 두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증상자,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2m 안에서 혹시라도 대화를 좀 하셨거나 뭐 식사를 하셨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가격리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가격리. 네.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 질문도 좀 드릴게요. 지금 중국에서요. 이른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소변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소변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또 다른 심각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지금 현재 이제 대소변에서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거죠. 이 환자분의 분변에서 이제 예. 확인이 된 건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몸으로 다시 오려면 어차피 증발을 하거나 다시 한번 이 공기 중으로 나와서 우리 예.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변에 나왔다고 분변을 우리가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만지는 것도 아니기 예.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휘발이 되거나 날라서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예. 그 분변이 뭐
물을 타고 온몸을 뭐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대소변이 혹시 이제 물을 타고 이른바 수인성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상이 되는 게 네.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까? 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이제 막 물을 만나면 이제 예. 없어집니다. 사라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던 독감 바이러스, 예. 신종플루 이런 것들은 물을 만나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됐으니까 그게 혹시라도 또 어떤 이 사람의 전막을 통해서 네네. 그 걱정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치료와 관련된 보도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입원 환자의 HIV, 이른바 이제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치료에 쓰는 항바이러스제 투여 증세가 호전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고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에이즈 치료약을 쓰니까 뭔가 좀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 치료제 없어 대증용법을 적용한다. 초기엔 증상이 경미, 폐렴 오면서 악화된다. 그리고 치사율은 아직은 2%대, 메르스에 비해서 낮지만 치료기간 10일 넘게 걸려 질긴 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증용법이니까요. 이게 근본적 치료는 안 되고 증상을 좀 가라앉히는 거지만 뭔가 이 에이즈 치료 요거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오한지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릴 텐데 태국에서는 에이즈 치료제와 독감 치료제를 섞어서 혼합 치료제를 썼는데 뭐 완치가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예. 일단 해결하는 약제잖아요. 독감도 바이러스고 독감 약제도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약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할 수 있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일시적으로 이런 환자분들한테 감염되신 분들한테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 아까 보셨지만요. 사망자가 400명고요. 확진자 거의 2만 명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지금 알려지기로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통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한지 교수님께 이 질문도 좀 추가로 좀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요. 우리나라 15명 확진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다녀간 장소들이 지금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가기를 많은 분들이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거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바이러스는 기생을 하는 그런 예. 생물체입니다. 생명체와 무생명체 사이에 있는 그런 아주 중간 단계에 있는 건데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침을 해서 밖으로 튀어나온 이 바이러스는 잠깐 동안 그 밖에서 외부 환경에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사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길게 가야 하루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지나간 그 장소는 이미 예. 방역도 다 했고 예. 소독도 다 했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거기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거기를 가는 것을 꺼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장소에 대해서 뭐 사흘 아니면 일주일 정도 지금 뭐 영업을 중지한다든가 뭐 출입을 금지한다는 거는 혹시라도 하는 걱정 때문에 좀 강하게 하는 거군요. 조치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죠? 시간이 지나면 가도 되신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요, 밖에 나오면 몇 시간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 짚어봤고요. 이번에는요,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지금 시행이 들어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후베이성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기사 따로 보겠습니다. 다음이 중국 지금 이 사망 숫자는요 어제 기준입니다. 지금 400명 넘었습니다. 이 사스 수준으로 훌쩍 넘어갔어요. 사스를 넘어서 세계적인 대유행 거의 확실.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뭐 이게 전문 용어일까요, 아니면 영어일까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보겠습니다. 25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신종 코로나 발병 2달 만에 사스 8개월간 사망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도 압도적으로 높고요. 이 전파 속도도 비교할 바가 안 되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후베이성 외에 확진 증가세 가팔라졌다. 중국 어린이 임산부 감염 위험 높다. 전염 속도는 독감만큼이나 빠르다. 그러나 치사율은 독감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국 언론들은요, 중국에서 오늘 기준으로 2만 명에 육박한다는 그 확진자 숫자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요, 실제 감염 10만 명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확진 자체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중국 사망자, 역시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숫자입니다. 사스 넘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망 축소 의혹 제기.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거 뭔가 또 숨기는 거 아니냐. 여태 숨겨서 이를 키우더니 또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신을 담을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황강시의 경우 심각하다. 제2의 우한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언론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요. 실제 병원에서 사망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괴담이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보여온 그런 태도를 보면은요.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심각하고 있죠? 중국 상황은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북한, 러시아 국경 폐쇄에 이어 홍콩도 육로 차단, 그리고 홍콩 내에서 의사들이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인들이요. 중국인들 들어오는 걸 완전히 막으라고. 자, 그런데 한국만 중국 눈치 보기, 매일경제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런 또 이게 혼란이 있었어요. 중국 여행 자제해서 철수 공고로 사냥을 한다 이런 내용의 자료가 나왔는데 불과 4시간 만에 없었던 일로 그냥 검토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번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과연 어디인가 청와대냐 질병관리본부냐 총리실이냐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혼선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부에서 중국인에 대한 그리고 중국을 거쳐간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확대해야 된다. 지금 후베이 성만 가지고 안 된다. 최소한 다른 성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후베이성 체류자만 입국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후베이성은 23일 이후에는 후베이성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일이면 잠복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후베이성 외에 벌써 6개 성이 그 확진자가 300명이 넘는데 그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면이면 더 좋고요. 전면이 아니더라도 예. 중국에서 300명 이상이 발생한 성으로부터의 직항을 일단 끊고요. 또 거기에서 발행한 여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해야 되겠죠. 네, 원희룡 제주지사 진정이 다급한 목소리 같아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한 건데 전면 금지면 더 좋겠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중국의 성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였습니다. 윤경우 의원님, 이 입국 금지 확대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역이 먼저냐 외교가 먼저냐 이런 예. 고민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인접국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예. 겁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후베이성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한 전력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을 하겠다 하니 예. 무사증 입국을 지금은 중단시켰습니다만 제주에 와서 2주 동안 일종의 기간 세탁을 한 다음에 가려는 사람들이 늘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하는 만큼은 따라간 거 전 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지금 더 강화할 거냐 말 거냐인데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예. 또는 잠복기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그다음에 WHO 예. 그리고 미국의 CDC 예. 입장들이 다 다를 정도이니 지금 상황에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던 과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당장의 확산을 예. 막으려면 예. 한시적인 조치라는 전제하에 예. 예. 입국 금지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아. 저는 처음에는 예. 무작정 입국 금지, 국경을 예. 봉쇄를 하면 예. 미입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미입국으로 들어온 보균자, 확진자가 그렇죠. 스스로를 밝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이런 아주 원론적인 예. 부분에 저는 귀를 기울였는데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오. 우리 앵커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루 만에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늘고 예. 하루 만에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느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한시적으로라는 예. 제안을 전제를 깔고라도 입국 금지를 확대하는 게 지금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께 보시기는 구체적으로요. 사실은 입국 금지도 방식이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중국의 성을 추가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중국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제요. 어느 쪽이 더 적합하다고 보세요? 중국의 성을 추가하는 아주 그러니까 핀셋처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예. 전체에 대해 예. 무작정 입국 금지라는 거는 어찌 예. 보면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예. 쓰지 말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예. 뭐 무작정 제한 두지 않는 예. 그런 식의 조치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않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성을 추가하는 그렇습니다. 방식이 적합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정군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한시적이라고 전제를 달더라도 예. 전면적으로 그 입국을 금지하는 게 어떤가. 일단 하는 중국 생각이 전체에 대한 전면 금지. 예, 예. 아. 물론 부담이 있죠. 뭐 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예.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우리가 이제 무역 규모가 중국하고 거래가 26%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그 정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생명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후베이성 체류자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는데 예. 후베이성 주변에 그 완전히 성 경계를 맞닥뜨리고 예. 있는 그 성들이 있습니다. 예. 뭐 안위성이라든가 예. 뭐 훈안성, 허난성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인접해 있죠. 인접 그 성들을 하면 또 확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지역을 숨기고 뭐 들어오면 막을 예. 방법이 없는데 예. 입국 목적 뭐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저는 전면 그 금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뭐 무역이라든가 국가 예. 외교라든가 이런 긴급한 예. 그 인적 교류만 허용을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목적에서 시행됐으면 좋겠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이지만 이거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사흘째 확진자가 안 나오는데 예.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그 해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오늘 내일쯤 예.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 뭐 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후베이성 말고요. 저장성, 뭐 광둥성 이런 데는 수백 명 단위 이제 확진자가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 단계적으로 중국의 입국 금지 대상인 중국의 성을 추가한다면 그런 곳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긴 합니다. 자, 오한지 교수님. 네. 요 입국 금지 지금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물론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을 갖고 있는 분은 거기는 후베이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금지를 한다는 게 맞는데 외국인의 경우요. 후베이성을 다녀갔다 다른 곳에 왔다 우리나라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방법은 그렇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발권할 때 제가 후베이성 들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제 검역 그 서류를 쓰잖아요. 거기에 제가 후베이성을 뭐 최근 14일 들려왔습니다. 이게 써야지만 알 수 있다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속이면 모른답니다. 물론 속이면 나중에 처벌당할 수 있다는 얘기하지만 속이고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입국자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데 이건 조금 뭔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발열이 있으면 예. 이 사람을 격리하거나 또는 뭐 확인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예. 좋겠다라고 했는데 초기 증상으로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 또 무증상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입국장에서의 체온 측정이 별 효력이 없다는 예. 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국 서류에 내가 보름 안에 어디를 다녀왔다고 쓰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을 확인할 모르는 방법이 거예요. 없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 무증상 감염자의
통관을 예. 하나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예.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 어떻게 하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중국만 막는다고 다 되느냐 이것도 또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 거죠. 수도 있죠, 예. 또. 그 외국인이면서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사실 네.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신문들 보면 좀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시진핑 방한, 아까 일명 기사 때 6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기사 있었죠. 근데 정부가 사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요. 시진핑 방한 무산될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그런데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중국과 우리를 같이 놓고 뭘 얘기를 한 거냐. 이런 취지입니다. 보시죠. 입국 제한 지역 확대 여론 높지만 중국과 외교 마찰 빚어질까 촉각이다. 한한령 풀려다 혐중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런 가운데요.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신임장 제정식도 안 한 중국 대사 오늘 입국 제한 비판 나설 듯하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 최근에 입국했죠. 근데 아직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사로서 활동을 하지만 뭐가 아직 출발이 매듭이 젖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기자들을 불러서 뭔가 발표하게 할 일이 있으니까 대사관도 오라고 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입국 제한, 우리가 하는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뭐 후베이성 정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더 확대하는 거 문제가 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요. 이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오전 10시에 그 상의 영상이 들어오면요.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보면요. 굉장히 고민이 섞인 표정이 사실 읽혀졌어요. 자, 양지열 변호사. 오늘 예정대로라면 중국 대사 뭔가 우리를 압박하는 발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뭐 여러 가지 고민 담긴 말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제 사드 사태로 인해서 빚어졌던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한령 같은 것도 없애고 또 사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중국과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좀 신마리를 찾기 어려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시 주석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 어떤 난제가 터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일부 중국에 대한 일종의 뭐 교역 금지라든가 교역이 아닌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라 이런 조치들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까지 가는 데까지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뭐 유감 표명 정도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죠. 중국 분들이 뭐 관광으로 오는 걸 입국을 금지시킨다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비자 발급 같은 것들이 사실상 중단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피해를 뭐 최소화시키면서 이 말 자체는 사실 이제 예전에 그 세금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지만 깃털을 뽑을 때 거위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거는 이제 세금 안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하는 셈이 되는 건가요? 그럼? 사실상 한다라기보다 필요한 부분에 그러니까 좀 더 좀 자세하게 디테일의 구체성을 갖춰서 중국 정부가 큰 마찰을 피해가는 형태로서의 어떤 실효성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국희 교수님, 물론 10시에 기다려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일단 주중 대사가 기자들 앞에서 어떤 입장 발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거예요. 우리나라를 향한. 우리는 아무튼 어떤 얘기가 나오든 좀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그 움직임입니다. 이분이 들어올 때도 그랬거든요. 예. 들어올 때 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처 그 뭐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발언을 하고 들어오고요. 예.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외교관의 행위는 의전에서 의전으로 끝나거든요. 아직 예. 신임장 제정도 안 됐습니다. 예. 신입장 제정이라는 것은 그 외교관이 그 나라 국가에 주재를 하기 전에 예. 정식으로 그 나라 원수한테 신고를 하고 예. 이제 허가를 받는 그런 아주 그렇죠. 정말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런 그 프로세스인데 예.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그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예. 이런 행위는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예.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해리스 미국 대사가 예. 여러 가지 뭐 방위비 관련 문제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그 멘트를 해가지고 예. 우리 국민들한테 분노한 적이 있는데 저건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중국 대사의 발언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어제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예. 어제 뭐 그런나마 뭐 적절하게 대처를 한 발표라고 보는데 예. 어제 그 대통령 말씀에 부득이한이란 그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생각해 볼 때 예. 당연히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오늘 중에 이 적절한 조치, 당연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 부득이한 조처가 내려졌다 그래서 이건 누구를 그 의식을 하고 말씀을 하신 건가 봐. 제가 이제 그 의식을 예. 하는 거죠.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닌가. 제가 뭐 이해가 갑니다. 예. 중국과의 교역이 25%가 되고 예. 교류가 뭐 정말 그 많은 그런 양국 사이인데 저만 해도 당장 3월 달부터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예. 그 말씀 또 저 중국 대사의 저런 예. 얘기 참 조금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사항에서는 여기 좀 설명이 돼 있군요. 여기 보면 여기 신임장입니다. 이런 어떤 대사가 어떤 국가에 파견이 되면 그 신임장을 들고 오거든요. 자, 신임장 사본은 외교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정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제출이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임장 제출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오전 10시에요.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 연결해서 영상이 들어온 대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